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유창호입니다. 자,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렇죠.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요. 지금. 우프네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그렇게 낙폭을 키우더만 다시 좀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지금은 또 약보합이고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 없습니다.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정도지 이게 뭐 막 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봐도 네. 어제부터 그렇죠. 사우디라는 키워드. 사우디. 아니면 뭐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랜만에 요동치는 모습이고.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잔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요. 굵직한 쪽에서는 아직도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하락 또는 이런 변동성, 네. 이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3개월째예요. 근데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언으로 또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열심히 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수익 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점차 일종의 뭐 투기가 아니라 그럼. 진짜 찐 투자자 분들이 그쵸.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살아남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랭킹쇼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죠. 접근해 주시고요. 전화도 가능하세요. 0232-8200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언뜻 보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이 정도 내려왔으면 솔직히 반등도 한번 시원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웬걸 아침 열자마자 장이 또 내려가고 있고 참. 얼마나 기운 빠져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버텨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이거 사실 어휘력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이 말 말고 대체할 만한 표현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버티고 버티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신해질 거야 님께서는 내리막길의 끝은 언제쯤이나 올까요? 요 정도 오면 거의 바닥 아닐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가 상상했던 게 요만큼인데 시장은 항상 그거보다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해도요, 언젠가 끝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날아가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건 필연이에요, 필연. 그리고 이렇게 네. 빨리 내려갔다라는 건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을 또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길 겁니다. 자, 지연해피님 와주셨습니다. 유진기업을 보내주셨고 돌고래님께서 초음파 개미 살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재밌으십니다. 예, 기다림의 미양님 오셨고요. 병옥님도 증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럴 때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 프로그램 하니까 종목이나 날려야겠다 이러고서 하나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아나운서틱한 뭐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절기상 상강입니다. 이거 우리가 또 데일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네. 꼭 써먹는 소재죠. 그렇습니다. 1년에 24번은 반드시 돌아오는 소재. 네, 생판 모르다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부터 알은 24절기. 맞습니다. 자, 상강이라는 것 자체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의 한 중간 정도가 되겠고, 이제 뭐 농번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겨울 맞이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강에서 이렇게 한번 포인트 살짝 꺾어봤습니다. 저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수익률을 서리하라! 누구한테 서리할까? 네. 외국인한테 서리하자. 제발 그 녀석들 너희들한테 내가 서리한다. 그분들 네. 기관들한테도 서리한다. 자, 돌려주십시오. 다음 중 가장 빠르게 첫눈이 온 해는 언제일까요? 네. 그래요. 첫눈이 올해 이미 왔죠. 그렇습니다. 3일 전에 왔어요? 그래요. 생각보다요. 이 강원도 쪽으로 가보시면은 네. 겨울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가지고 통상 첫눈을 이렇게 빨리 왔을 때 어느 걸 기준으로 보냐면 이 설악산 쪽, 이쪽 지역에서 온 것을 첫눈으로 치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 눈이 오는 게 얼마나 걸릴까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설악산 기준이에요. 언제 있습니까?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보니까 2022년, 우와, 작년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19년 요때도 있고 조금 멀리 돌아가면 2013년, 14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늦은 5개의 해 중에서 가장 늦은 해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눈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설레기도 하고요. 약간 첫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뭔가 설레고 크리스마스 올 것 같고. 근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첫눈 얘기하니까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온 눈에 대한 그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바야흐로 바야흐로. 2006년이었죠? 아재 느낌. 제가 그 후반기 교육을 가평에서 받았는데요. 네네. 4월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4월이요? 진짜 아직도 너무 깜짝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로 4월 초였는데 눈이 내렸어요. 그래요?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 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기죠?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그 기억이 났어요. 정말 군대라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는 신나게 윈터 스포츠를 즐겼던 것, 썰매 타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윤기숙님께서 1번 2013년이다. 이렇게 2013년? 해주셨어요. 아주 멀리 좀 돌아가셨고, 초보 투자자님은 5위를 먼저 맞춰주셨는데요. 2022년 최근입니다. 지난해에 대한 기억은 뭐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죠. 네, JY님 5위 2018년 보내주셨고요. 의견은 상당히 좀 일치는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또 자엘님이라든지 JY님 다 종목도 올려주시는데, 예. 유신이라는 종목은 또 오늘 또 뜨거운 종목이 될 테고요.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입니다. 쿠키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하나하나 좀 열심히 좀 최대한 봐드릴 테니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바로 좀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자,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읽어드렸던 분이고 그 종목입니다. 역시 이렇게 타이밍 딱 좋게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높죠. 플러스 랭킹쇼 정답 잘 맞춰주시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지연해피님의 종목입니다. 유진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기업 매수 가격이 5,000원이 넘어요. 5,069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3,000원대로 내려와 있죠. 네. 심지어 유진기업 오늘 거의 8% 가까이 이렇게 쏘고 있는데 YTN. 장중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윗꼬리를 꽤 길게 달고 있습니다. 5,000원대 갈 수 있을까 말까 오늘 기대하셨다가 그렇죠. 약간 김새고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진기업입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윗꼬리 꽤 길게 다는데 유진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오늘 유진기업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는, YTN을 인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저녁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YTN은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로 인해서 거의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네요. 갔다가 이렇게 강하게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얘기는 이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내용이 변해서 주가가 추세로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레미콘을 만드는 기업인데, 레미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작년에도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올해도 1, 2분기 합쳐갖고 보면 500억 정도가 났어요. 올해는 1, 2분기만 해도 500억 정도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걱정거리가 요즘 들어서 조금 있죠. 뭐냐 하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한은 총재 역시 마찬가지 사실 지금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내년에 성장률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 시장 쪽에서도 4분기에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주가 자체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인데 이게 아침에 갭으로 띄워서 좀 올려놓고요. 하루 종일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기관 외국인들 장중에는 이게 완전히 집계는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장 마감 후에 완전히 집계된 내용을 보면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매도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오늘
한 2,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밀리게 되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 향후에 이게 좀 또 올라갈 때도 이런 부분들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069원 정도라면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2022년 초 뭐 대선하기 전에 대선 즈음 해갖고 뭐 대선 주자들 그때 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집을 많이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다 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뭐 그런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 가격을 회복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중간에 있다라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뭐 그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한 내년 정도에는 내년이면 벌써 현 정부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근데 현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얘기한 부분이 주택 250만 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정부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정권 교체까지 가게 됐으니까 아마 뭐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에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 거래량 실어놓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니까요. 이거를 소화하는 시간 그리고 좀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니까 이 종목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다라면 지금이라도 잘라 팔아야죠. 하지만 실적은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조금 보유를 하셔갖고 차분하게 좀 이렇게 들고 가신다라면 뭐 한 내년 중후반 정도 그때는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좀 회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뭐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진기업 일단 오늘 변동성을 상당히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일단 기다리다 보면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진기업 살펴드렸으니까요. 지연해피님 해피하게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초반에 올려달라고 하면은 선택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두 번째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히림과 더불어서, 아주 강해요. 네, 오늘 굉장히 중동의 이런 열기가 여기에는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림 지금 상한가고요. 유신도 지금 14% 급등 중에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와, 그런데 이분 네.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왜요? 단가와 비중이. 네, 그렇죠. 이분은 오늘 승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39,500원. 지금 약간 매수가입니다. 그렇죠. 500원, 500원. 근데 70%예요. 이게 지금 살 떨리죠? 네. 만약 이러다가 윗꼬리 다 확 달아버리고 빼버리면은 이거 좋다 많은 거고. 요즘 시장이 그럴 수가 네. 있어요. 이게 하루 만에 줬다 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왔고요. 예. 전고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전고점 보니까 51,600원인가요? 아니면 45,000원 정도인가요? 5만 원이 넘습니다. 예. 이러면 자,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 물을 계속 탔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그래도 높아지죠. 그렇죠. 예, 높으셨을 때 산 거 보니까 오늘 승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제가 뭔가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네. 자, 전문가님. 유신인데요. 70%입니다. 이거 이분 오늘 승부 봐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냥 좀 상식선에서 하면 뒤탈이 없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서 뭘 하려고 막 하다 보면 꼭 뒤탈이 생겨요. 꼭 이번에 뒤탈이 안 생기더라도 언제 생겨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뭐 한 종목에 지금 이거 뭐 저 매수하신 가격 보면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좀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 무리한 매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바로 한 40%는 정리하세요. 바로 40%는 정리하시고 아무리 많아도 한 종목에 30% 이상씩 이렇게 들고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바로 한 40%는 정리하시고 일단은 지금 이 유신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죠.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뭐 좀 그 대통령께서 저 경제인들 이렇게 같이 가서 이쪽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뭐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일단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 작년에 보시면 한 209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올해 1, 2분기에 한 167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더 이익 규모도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해볼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단지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문제입니다. 이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건 아니면 내가 생각을 했건 간에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 결과는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뭐, 비중 70%는, 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지금 바로, 40%는 정리하시고요. 일단 단기간에 지금 뭐 오늘 여기 22평선 지금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뭐 요거 위에서 좀 마감돼 준다라면, 뭐 전고점, 그러니까 여기, 금요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47,000원 정도 수준일 거고요. 그 전에 기준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수준일 텐데, 뭐 요거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 정리하시고, 뭐 30% 정도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엘님, 오늘 승부 보십시오. 네. 유신, 오늘 40%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자, 70%의 비중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열심히 받고 왔는데 네. 랭키쇼 주제 오늘 거 5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갈게요. 네. 다음 중 가장 빠르게 첫눈이 온 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악산 기상청 기준인데요. 5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늦게 온 해입니다. 그렇죠. 보여주시죠. 2019년에서 2021년? 아니, 두 개. 두 개군요. 네, 두 개 해가 10월 19일 날 이제 똑같이 첫눈이 왔었어요. 네, 통상 이제 한 10년 정도 자료를 통계 쳐보면은 네. 11월 10일에서 12월 10일 그 사이에 좀 내렸다고 하니까 이제 첫눈도 그게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좀 다 설악산에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위는 2019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보다 더 빠르게 왔을 때는 언제일까요? 4등 5월 19일보다 더 앞선 날짜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오늘이 10월이래요. 10월 24일이니까 네. 첫 날짜가 꽤 빨리 오는 때가 이렇게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권희천님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아주 묵직한 종목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릉부릉 시동 좀 걸어야 될 텐데 기아입니다. 네. 자, 기아의 매수 가격이 86,5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가 올까요? 도와주세요 하셨거든요. 뭐 현대차도 기아도 소위 역대급의 실적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네. 뭐 생각처럼 주가는 쭉쭉쭉쭉 가져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쵸. 자, 매수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는 현재 주가 82,300원입니다. 오늘도 소폭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매수 가격까지는 언제쯤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기아입니다. 매수 가격까지 언제 갈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자,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가격대 좀 기다리면 그렇게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좀 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아는 대표적인 실적주죠. 대표적인 실적주고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뭐 쌀쌀해졌잖아요. 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실적이 되는 종목 중에 뭐 이런 기아 같은 종목들 좀 이렇게 주가가 올해 그렇게 크게 좀 움직이지 못하고 실적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 있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쪽에서 현대 기아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향후에 좀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의선 회장님하고 또 사우디 가서 뭐 어떤 뭐 수소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한 내용도 있고요. 또 향후에는 이 미국 같은 데 공장 짓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요. 로보월드 2023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현대차 계열사죠. 현대 위아에서 그 로봇을 2개를 출시를 했어요. 하나는 주차하는 로봇, 그 다음 하나는 AMR이라 그래서 AMR은 자율주행 로봇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공장들 이런데 현대차 미국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기 투입되면 기아 공장에도 투입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이 된다라면 또 저런 것들 통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비용이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이 내연기관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전기차 쪽에 뭐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지금 트럼프가 또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라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이런 것들을 또 푸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둘 다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뭐 사실 요즘 들어서 장이 워낙 안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은 좀 보셨지만 손실폭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움직이는 구간 요거는 눌러주는 눌림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저 한 연말 정도 안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그런 가격대를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차분하게 조금 기다리시고 만약에 뭐 연말까지 이게 뭐 안 올라오면요. 그보다 훨씬 먼저 그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안 올라오면 배당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뭐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분하게 이 종목은 들고 가신다면 연말쯤 조만간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기아 종목 진단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채팅창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기아 보유자들 나는 행복합니다.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기아가 실적에 비해서 아까 제가 좀 생각보다 솟구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정말 선방해 준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시장 상황 보세요. 웬만한 종목들을 보면요. 뭐 30-40% 뭐 반토막 신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버텨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량주 매수님 하이닉스와 기아 잘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네, 희철님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이번에는 저희 랭킹쇼에서 랭킹을 맞춰주시는 분 중에 한 분 해가지고 JY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맞춰주시다 보면 네. 분명히 도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목은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살짝 약간 불안해지긴 합니다. 그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래도 좀 상승했었는데 그 네. 부분을 전부 다 오늘 빼버립니다. 아니 데브 시스터즈는 사실 종목 진단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좋았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요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오늘 41,5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사셨던 가격이 46,700원에 8%인데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아, 오늘이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진짜. 아쉽네요. 데브 시스터즈 예전에 들어가신 게 아닌데 네. 손실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게 한때 뭐 20배 넘게 주가를 뽑아냈다가 내려온 종목이어서 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폭발력은 있는데 이게 우리 JY님을 위해서 터져야 될 텐데 좀 8%의 비중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게임주 들어가셨으니까 뭐 길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저 단기로 짧게 매매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46,000원대 정도의 매수를 들어가셨다라면 위쪽으로는 얼마나 열려 있었을까요? 자, 뭐 여기 242평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242평선 해봤자 49,000원 정도예요. 근데 46,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기대 수익률이 아주 그렇게 큰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 대신 좀 이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전저점 뭐 이 정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이거를 이탈을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감행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와주고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면 뭐 좀 이렇게 빠져도 장 돌아오면 뭐 올라갈 거다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좀 기다릴 수 있지만요. 지금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뭐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주가를 뽑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내리막이에요. 작년에도 뭐 한 35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 2분기에 한 18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고 가기도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데브 시스터즈는 좀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뭐 여기 62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자리 39,600원이라는 전저점이 있죠.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 전저점 뭐 33,000원대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자르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시다가 이 가격대 전저점 여기를 분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9,600원입니다. 그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즉시 손절매를 감행하시고요. 또 뭐 좀 주가가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움직여서 위쪽으로 움직일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 구간 있죠. 242평선이 저항 구간입니다. 요거 뭐 한 49,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크게 치고 가긴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위쪽으로 뭐 좀 좋은 모습이 나와서 4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매도, 그리고 또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도 손절을 감행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말씀드린 가격대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JY님의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단기로 들어갈 때 팁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가격 전략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39,600원 손절가 정말 중요하고요. 49,000원 목표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요.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갈게요. 네. 자, 오늘의 4위. 다음 중 가장 빠르게 첫눈이 온 해는 언제일까요? 10월 19일보다 빠르게 첫눈이 왔던 날입니다. 2018년이군요. 딱 하루 차이네. 그러게요. 10월 18일 하루 차이로 더 빨리 왔던 해가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22년이 더 빨리 왔어요? 그렇죠. 체감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 네. 오늘 이제 가장 최근에 늦게 느린 날로 봤을 때는 서울이 12월 10일. 네? 2020년에. 아, 그래요? 그때 제일 늦게 내렸었고요. 설악산 기준으로 보면은 2011년
11월 9일 날 왔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게 가장 빨리 왔을 때와 느리게 왔을 때로 보니까 그건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하고 설악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첫눈의 차이가 있었냐 이런 거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후성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3,800원에 10%네요. 지금 손실이 상당히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10,000원 이탈했거든요.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매수 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자, 후성 13,800원 정도라 이 정도면 사실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지난 7, 8월 정도? 그 정도에부터 쭉 좀 떨어져 왔으니까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후성 과연 언제쯤 좀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후성입니다. 손실이 상당히 좀 큰데요.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 특수가스를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쪽에서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전해액 쪽으로도 지금 이제 이 사업 분야를 좀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서야 조금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후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조금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바로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후성이 지금 이제 오늘 밑꼬리를 좀 그려주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후성이 많이 떨어졌고 바닥을 잡아줄 만한 위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닥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FOMC까지도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잠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거지 완전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주어야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후성이 지금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업황 자체도 일단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는 그림 자체는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보게 됐을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 추가 매수를 단순히 이제 이 바닥 잡아준다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는 거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어찌됐든 뭐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켜보셨다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관심도가 올라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그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향후에 수급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이제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상세한 부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성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고 무작정 빨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봐야죠. 이 정도면 바닥일 거야 예측이 아니라 예측 플레이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충분히 거래 좀 들어오고 수급이 받쳐줬을 때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자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로라님의 후성까지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우리 서원희님께서 네. 마녀 공장을 올려주셨는데 오. 뭐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땡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홍보 아니고요. 이용하시나 봐요. 보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땡을 자주 다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녀 공장이다 이랬다가 혼자 와서 갑자기 소리 질러서 깜짝 놀랐어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 숙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싸게 사셨습니다. 네. 38,000원에 8%. 아이고, 이 손실이 큰데요. 그래서 이분도 안녕하세요. 바닥에 끌어 들어갑니다. 네. 추가 매수 아니면은 매도 어떤 걸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비중 자체가 지금 8%이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게 한 8월, 9월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마녀공장의 이 실적, 그 다음에 모멘텀,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비단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모멘텀이 있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제 캐파 자체는 늘었어요. 매출 자체는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살짝 줄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이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이 이제 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견조하게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최근에 화장품주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마녀공장이 다른 화장품들은 뭔가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마녀공장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모멘텀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 주목해줄 만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에는 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시장의 관심도가 이 주목도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많이 빠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닥을 잡아주려고 최근에 시도를 했죠. 오늘 저가 찍으면서 밑바닥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주려는 움직임. 그러면서 이전 바닥 구간에서 그래도 밑꼬리를 그려줬기 때문에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구간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고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1차적으로 25,000원, 그 다음에 3만원, 그 다음에 35,000원 구간, 이 구간들을 뚫어줘야지 매수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녀공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졌고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오늘 저가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바닥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1차는 25,000원, 2차는 3만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죠. 추가 매수할 건가 아니면 이제 올라올 때 비중을 덜어낼 건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0원까지 상승이 만약에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단순히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25,000원 구간을 바로 뚫어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급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2차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셔서 추가 매수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는 단순히 이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닙니다.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흐름 보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당장에 지켜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한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올 때 재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원희님의 마녀공장입니다. 추가 매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왔을 때입니다. 시장에 도는 돈이 지금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가격 전략도 라인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진단하는 동안에 채팅창을 언뜻 슬쩍 보면요. 네. 요즘에 약간 트렌드 같다고 할까요? 트렌드요. 왠지 닉네임만 봐도 그게 대화 같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보시면. 끝없는 감사님. 진단에 감사를 해주신다는 것 같고. 예. 위에 분은 풀빌라 가자. 가고 싶다. 놀러 가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마침 그거싱. 다 연결이 돼요. 그러게요. 재밌네요. 주신님께서 지수 미쳤네요 하길래 뭐가 미쳤을까 딱 봤더니 코스닥이 갑자기 훅훅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고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전에 또 빼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들어 올리고 네.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탄력 좀 받은 김에 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려간 대비해서 1% 올라봤자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네, 그럼요. 저희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동안 44분이라 3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타이밍 딱 맞췄죠? 뭔가 묘했는데 네. 기가 막힌 멘트의 길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언젠가요? 자, 과연 10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틀 좀 줄었어요. 네, 2014년. 그렇습니다. 자, 아까는 가장 늦게 첫눈이 온 날을 말씀드렸다면 네. 지금은 가장 빨리 내린 날. 서울이 2021년 11월 10일이고 그렇게 빨리 온 적 있어요? 네. 서울에? 그리고 설악산이 아직 공개 안 됐지만 오늘의 1등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 서울이 거의 한 달 차이로 일찍 온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되게 빨리 온 거죠. 와, 11월 초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왠지 초 1위도 약간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 2위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1, 2위도 한번 맞춰 주실까요? 네. 자, 좀 계속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라라님의 종목입니다. 네. 요 종목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전 처음 봐요. 파로사이 바이오.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자, 매수 가격이, 이거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초반에 사셨나요? 네, 이게 상급 초반에 25,000원 갔다가 지금 10,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매수 가격 19,000원입니다. 10%.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딱 5음절에 한마디. 구해주세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기간도 지금 채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 높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파로사이 바이오인데요. 이거 2달도 안 됐는데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은 파이프라인이 이제 5개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뭐 임상 1상 진행하고 그다음에 임상 2상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나올 예정에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시기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제 내년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같은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결국에는 집중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주목을 받으려면 임상 진행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임상 효능성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지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이야기 나올 것들이 내년에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상승이 또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쭉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도 그렇다고 정리를 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오늘 저점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전 저점인 8,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매수가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매수가를 절반 정도까지 이제 내려놓으시려면 비중을 또 20% 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리스크가 조금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그러면은 1차적으로 12,000원 구간,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15,000원 구간, 또 17,000원 구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매물대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길게 기다리던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제 해칭을 조금 해놓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밑꼬리를 그리려고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9,000원대 정도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구간,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저점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전 저점으로부터 바닥을 확보를 해주려고는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조금 더 기다리실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5개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상권들이 하나 둘씩 내년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노려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로사이바이오는 지금 당장의 대응을 노리기는 힘듭니다. 내년에 임상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전 저점 9,000원 구간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좀 비중 축소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신상장주기 때문에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언제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9,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구간이 나올 때는 1차 12,000원 구간, 2차 15,000원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수급으로 어느 정도 반응 보여줄 거니까 일단은 이제 이 좋은 이야기,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노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파로사이바이오였습니다. 라라님의 걱정 채팅창에도 바로 나와 있었죠. 네. 계속 내려서 추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연까지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추가 매수하겠다는 그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뭐 그럴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한번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은 강병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할 텐데요. SP 시스템즈입니다. 네. 자, 15,450원에 5% 사셨어요. 요것도 손실이 꽤 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9월 11일 날 거의 2만 원 갔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늘 또 장중 최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양봉 나오긴 하지만 지금 8,7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바람에 오늘 지수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네. 이렇게 등락을 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면 이게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 예. 수익이 나더라도 이거 얼마나 마음이 철렁합니까? 자, 지금 9,190원에 1.3% 오르는데 다시 좀 10,000원은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전에 사셨던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P 시스템즈입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뭔가 추가 매수도 해보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제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 현대차가 공장을 굉장히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서 SP 시스템즈가 이제 또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작용이 되었었던 건데 지금은 일단 상승분을 다 뱉어내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 저점까지는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움직임 자체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노리고 이제 대응을 하면서 수익 만회를 노려야 되는 건데 일단 SP 시스템즈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10,000원, 12,000원,
14,000원입니다. 특히나 12,000원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SP 시스템즈가 굉장히 이제 또 이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아야지 이 구간 이후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FOMC에서 또 어떻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FOMC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와 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미리 추가 매수해놓은 종목들은 오히려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돌다리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는 구간이 와줘야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모멘텀 이슈도 있겠지만 수급이 결국엔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개 돌려주면서 수급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 진행, 그러면서 매물대 구간에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로봇주들이 한 차례 같이 돌 때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같이 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당장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옥님의 SP 시스템즈 역시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지켜보는 과정에서 흐름이 들어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현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마치기 전에 요거 오늘 랭킹 주제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첫눈이 온 해가 언제인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위와 2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요. 와, 10월 10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1등이었어요. 설악산에. 아니, 사실 10월 10일이면 그냥 가을이잖아요. 그냥 가을인데도 눈이 내렸던 그런 시기가 되겠고. 심지어 작년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네. 우와. 자, 설악산하고 서울하고 첫눈 차이가 가장 짧았을 때가 딱 네. 13일 차. 그리고 가장 길었던 게 49일이라고 해요. 이거 진짜 크게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 없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눈이 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왔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 랭킹 주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늘 저희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도 토마토 TV 꽉 잡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